안녕하세요. 2월 첫째 주 계좌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는 변동성이 매우 큰 한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급락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급등, 그리고 다시 급락. 금요일 마지막에 미장이 좀 올라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은 상승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매우 좀 불안한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아마 다들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주가가 앞으로 이제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상승했다 나중에 싶으면 아마 지금이 개미털기 시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주가가 결론적으로 하락했다 하면은 아마 세력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시기였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나중에 결국에는. 저는 그 음모론자에서 세력들이 그냥 말을 끌어다 갖다 붙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요거에 조금 포커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 말 들어도 다 맞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직 오르지 못한 대형주를 사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이 좀 적게 맞는 요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물려도 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손절한 종목도 있고요, 본전 정리한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수익 실현한 종목도 있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월 첫째 주는 우선 80만원의 확정 수익을 보고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해외 주식 쪽에서 화이자랑 버라이즌이 실적 개선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등을 해줬죠. 그래서 한 10% 정도 먹고 매도를 했습니다. 화이자랑 버라이즌을 매도했다 해서 한 23만원 정도 수익을 얻었고요. 그 외에 GS건설은 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수익 실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GS건설은 어쨌든 보합 정도에서 전량 매도를 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GS건설도 좋지만 지금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나 네이버 이런 쪽으로 이제 물려도 되는 종목을 이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좀 이제 떨어졌을 때 좀 더 투자를 해보고자 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 차바이오텍이 이번에 좀 단타를 좀 쳤습니다. 차바이오텍 단타를 좀 쳐서 일단은 기존에 이제 수익 봤던 것들 이제 확정해서 이제 100주를 총 매도해서 54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6주 단타를 쳐서 63,000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46,000원을 포함해서 판매 수익 75,900원 더해서 총 8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요. 그리고 2월 자체가 이제 매매일수가 적기도 하지만 설날도 껴있고, 설날 전에는 이제 주가가 쉬어가는 이제 흐름을 보통은 보이기 때문에 많이 이번 2월달은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은 첫째 주에 그래도 80만원의 확정 수익을 내고 간다는 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 내역 보시면 이제 2월 2일날 우리 급락했죠. 사실은 1월의 마지막 날, 1월 30일 날부터 이제 조금 매도세가 좀 강했습니다. 매도세가 강했고,
2월 2일 날은 아주 급락을 해서 이때 NC소프트를 10주 이제 매수했고요. 떨어졌을 때 매수를 했고 네이버 27만 3,500원에 5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워낙에 좀 급락이 세게 나와서 인버스를 100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1970원에 뭐 많은 금액은 아니죠. 한 20만원이 좀 안 되는 인버스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날 화요일날 차바이오텍을 이제 매수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남은 물량은 좀 건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매수한 다음에 단타를 좀 쳐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21,550원, 21,850원에 각각 매수를 50주씩 했고요. 그리고 이때 매수한 거를 22,150원, 22,550원 이렇게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000원을 매수를 해서 요거는 팔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물량은 50주가 늘어난 현재 2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GS건설도 살짝 상승을 줬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0주만 매도를 했고 19,660원에 매도를 했고 나중에 이제 떨어질 때 그냥 좀 고민하다가 이때 다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2월 6일날 18,920원에 나머지 전량 매도해서 요거 두 개 더해서 그냥 보합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계속 떨어졌어요. 주 내내 계속 떨어져서 이제 월요일날 27만 3,500원에 5주 매수를 시작해서 네이버 2월 4일날 26만 3,500원에 5주 추가 매수를 했고 그리고 2월 6일날 24만 9천원에 24만 7,500원에 이때는 두 번 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가격이 많이 싸졌다고 생각을 해서 24,900원, 24,750원에 각각 5주씩 매수해서 네이버도 한 30주를 맞춰놨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2월 5일날 6주 이제 22만원에 매도 수익 실현을 했다가 좀 더 떨어졌을 때 2월 6일날 21만 2,500원에 5주를 재매수했고요.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도 85주를 다시 매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월 첫째 주는 80만원 스타트 했고요. 5월 12일부터 제가 이 계좌를 개설해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실현 수익이 1,00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원을 돌파했고 시장 상승 대비해서 뭐 많이 먹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이 계좌를 운영할 때 이제 조정 시에 그 이제 그러니까 급등 시에 사실은 이렇게 다 먹지 못하는 전략이긴 하지만 급락 시에도 그렇게 많이 손해보지 않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1,000만원의 수익을 돌파했고 언제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언제 조정이 나올지는 저는 섣불리 판단은 못하겠지만은 조정이 나왔을 때 남들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0% 빠졌을 때 나는 뭐 30% 선에서 막아낸다든지 이제 그거는 이제 이득 볼 때도 많이 못 봤으니까 손해 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많이 손해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정 오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쨌든 한 9개월 정도 매매를 했고 현재까지는 1,000만원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제가 2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고 저번 주에 조금 물량을 매수를 했어요. 많이 매수를 했고 보시면 셀트리온은 이번 주는 아니지만 저번 주에 물량을 많이 매수했고
21선 타고 갈 때 사실 저는 그냥 쭉 올려주기를 바라고 매수를 지속했습니다만은 한 번 다시 꺾여서 지금 다행인 것은 금요일 날 좀 밑꼬리 양봉 밑꼬리 달고 양봉을 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그 주초에만 해도 주초까지 많이 빠졌을 때 좀 걱정을 하긴 했지만 역시 셀트리온이었고 결론적으로는 상승해서 좀 위 포지션에서 횡보 좀 해주면서 다음 주에 만약에 급등이 와주면 매도하지 않고 조금 홀딩을 하던가 아니면 흐름 봐서 제가 목요일 날 매도했던 것처럼 좀 매수세가 꺾이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단타 쳐가면서 그렇게 좀 이어나가려고는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셀트리온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제가 셀트리온을 지금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좀 더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떨어져 주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뭐 단타를 치던지 아니면 계속 홀딩해서 가져가든지 좀 할 생각이고요. 제가 그 조정 시에 물려도 될 종목에 돈을 이동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물려도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지금 2월 7일, 지금 녹화 날이 2월 7일인데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몇 시에 오픈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나오는 날이죠. 리니지 클래식 나오는 날이고 주말 동안에 아마 이제 얼마나 많이 접속자가 나오고 이제 게임 BJ들이 리니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월 7일이 오픈임에도 불구하고 쭉 하락을 해줬고 마지막 금요일날 양봉을 만들어줘서 지금 이평선까지는 올려놨고 이제는 뭐 주말 동안에 이제 리니지 클래식에 대한 뭐 어떤 얘기들 분위기 이런 것들을 봐서 다음 주 주가가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봅니다. 상승을 보고요. 지금 특히 뭐 넷마블도 그 실적이 좀 게임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 이번 주에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좀 올라준다면 넷마블하고 NC소프트가 좀 같이 좀 좋은 분위기 내준다고 하면 게임 테마 업계 전반으로 좀 좋은 움직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음 주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셀트리온보다는 이제 NC소프트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제 떨어질 때 쉽게 매수하는 반면 NC소프트는 제가 지금 살짝 부담감은 조금 있어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 한번 보시죠. 자, 네이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월요일날 급락으로 시작해서 다른 종목들은 일부 반등 준 종목도 있는데 네이버는 그냥 쭉 떨어졌어요. 뭐 떨어져서 지금 120일 이평선까지 맞닿은 상황이고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떨어질 때 지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만 3,500원 26만 3,500원 그리고 마지막 날 그 5주씩 두 번 매수를 했죠. 24만 8,250원에 열주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저는 네이버도 물려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추가 매수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30주 해서
평단 대비 마이너스 4.19%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적이 나왔어요. 실적이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뭐 좋게 나왔고, 네이버는 내년에도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는 쫄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한양행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상단 안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제가 반복해서 했었고요. 하단에서는 지금 매수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셀트리온하고 네이버, 차바이오텍 이쪽에 에너지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무시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뭐 어쨌든 이것도 이제 에너지 좀 크게 주면서 좋은 흐름 가져갈 때 그때 다시 복귀해서 매수 매도는 할 예정이고, 지금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홀딩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한양행도 뭐 적은 금액 매수한 건 아니어서 좀 이것도 뭐 급등락이 좀 있었으면은 좀 좋긴 하겠는데, 이제 워낙에 변동폭이 작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바이오텍이 24,000원 고점 찍고 나서 밑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한 21,000원에서 2,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2번 매수 매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50주를 매수해서 100주는 매도하고 50주가 물량이 늘어나는 상태, 이렇게 해서 지금 200주를 맞춰놨고요. 전반적으로 차바이오텍은 남들, 그러니까 한번 크게 급등 주고 크게 급등 주고 급락시에 같이 급락했다가 남들 올라갈 때 조금 못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요거는 21일 이평선까지는 좀 홀딩하겠다. 20일 이평선 맞을 때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내려와서 21선을 맞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올라와서 주가와 맞든 어쨌든 21선까지는 닫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기세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요. 61선까지 내려가느냐? 이제 그거는 21선 맞을 때 에너지를 좀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21선 맞기 전까지는 단타를 할 수 있으면 단타를 하고, 지금처럼 단타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단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켜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차바이오텍 쪽에서 확정 수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퍼센티지가 많이 깎였죠. 그래서 현재는 526,000원, 14.48% 수익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지금 네이버에서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는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네이버가 박스권 상단 뚫고 올라갈 때 카카오도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어떤 주식이 변동폭이 더 클지는 몰라요. 이전에는 분명히 카카오 상승세가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네이버보다. 그리고서 지금 상단에서 기간 조정 중인데, 그러면은 이번에 박스권 뚫고 올라갈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이 뚫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만,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누가 더 변동폭이 크게 갈지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전에 그랬듯이 카카오가 네이버가 더 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이번엔 무조건 센다고 말할 수도 없고요. 이거는 둘 중에 뭐가 더 세게 갈지 모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저는 두 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에 조금 더 비중을 둔 이유는 이제 실적 때문이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유한양인과 마찬가지로 그냥 관망입니다. 관망.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떨어지나 한번 보자. 바닥 잡았다는 시그널 나올 때까지 매수 매도 안 할 생각이고요. 바닥이 정말 나왔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는 이 종목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 급락하더라도 덜 급락할 수 있는 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워낙에 바닥이니까요. 그 고점 대비 워낙에 바닥이니까 이거는 그냥 230만원 정도 지금 평가금이 되는데 마이너스 30만원 정도에서 원래 260만원 정도 투자가 됐겠네요. 요거 그냥 정찰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고는 팔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대기업이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잡주였다면 벌써 손절했을 겁니다. 다만 대형주고 대기업이고 그리고 시장 상승할 때 이 화장품 테마가 같이 오르지 못했어요. 화장품, 카지노 뭐 요런 테마들 이제 중국 관련 테마들 같이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계절이 바뀌고 다시 따뜻해지고 여행 시즌이 되고 하면 저는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은 관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인버스를 좀 매수했습니다. 2월 2일 이제 급락으로 시작했을 때 일부 한 100주 매수했으니까 20만원 정도 매수를 한 겁니다. 많이 매수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해지를 한다, 해지용으로 산다 하고 하는 마음이었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NC소프트, 네이버 요 등에서 급락 파동 이용해서 제가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버스도 일부 물을 탔다, 해지용으로 물을 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하다 보니까 벌써 마이너스 100만원 44% 마이너스 44%인데 요거는 끝까지 뭐 급락 뭐 시장 안 빠져주면 전 다른 걸로 더 먹으면 돼요. 걱정 없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빠져주면 이 100만원에 플러스 알파까지 좀 하락분을 좀 보완하는 해지 용도로 사용하겠다. 현재까지는 600주를 매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리해서 많이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지는 해지용으로 쓰는 것이지 주 거래로 이제 쓸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HLB입니다. HLB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드렸냐면 121선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뭐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61선까지 내려와서 61선 위에서 이제 마감했는데 다음 주 한 주 더 지켜보시죠. 저는 46,000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46,000원까지 갔다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FDA 간암 신약 그 재신청이 완료됐고 언제까지죠? 7월인가 8월 전에 무조건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급등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 뭐 이제 음모론 관련해서 이거 뭐 걱정되는데 뭐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가남 신약 승인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한 번은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게 뭐 한 달, 두 달 내는 아니고 뭐 한 여름쯤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빠졌다가 뭐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 어쨌든 121선까지는 갈 것 같아서 이때 가서 바로 매수할지 아니면 반등하는 거 보고 매수할지, 뭐 그때 가서 좀 분할 매수할지 좀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제가 좀 줄이기도 했고요. GS건설하고 아난티 이 두 개는 아예 손절을 해버렸죠. 손절을 해버렸고, 그 외에는 이제 매수한 것도 있고요. 이제 매수 계획을 갖고 있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2월 첫째 주는 80만원 수익을 스타트했다. 수익으로 스타트를 했다. 다만 지금 시장이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역사이클 잘못하면은 계좌가 크게 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도할 때도 신중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를 했다면 조금 매도를 너무 가볍게 하지 않고, 매도했다면 너무 쉽게 매수하지 않는, 만약에 그거 역사이클 잘못 걸려서 두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아마 멘탈이 터져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 시나리오만 조금 조심해서 생각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